여수 산단에 입주해 있는 폐유 정제업체에서 원료 탱크 폭발 사고가 일어나 근로자 3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 2004년에도 같은 사고가 있었는데요. 되풀이되는 여수 산단 폭발 사고를 되짚어봤습니다. 전남 무안에서 평소 다툼이 잦았던 친형을 살해한 7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또 이웃 주민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습니다. 정부의 어촌 뉴딜 300 사업에 여수 지역 3곳이 선정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고배를 마셨던 자금왕이 재도전에 성공한 가운데 어떤 특색 있는 사업이 진행되는지 알아봤습니다. 강진에서는 37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이웃을 위한 김장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평소보다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여느 때 못지않은 풍성함이 가득 찼던 현장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여수 산단에 입주해 있는 폐유 정제업체에서 원료 탱크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굉음과 함께 탱크 상부가 폭발하면서 현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업체에서 원료 탱크가 폭발한 사고는 지난 2004년에도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자꾸만 되풀이되는 여수 산단 폭발 사고,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일 낮 1시 37분. 굉음과 함께 화염과 짙은 검은 연기가 하늘로 솟구쳐 오릅니다. 여수 산단에 입주해 있는 폐유 정제업체 이일산업에서 발생한 탱크 폭발 사고입니다. 당시 현장에는 원료 저장 탱크 상부에서 용접 작업을 벌이던 근로자 7명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2명은 파편에 온몸이 훼손된 상태로 사망한 채 발견됐고 한 명은 실종된 상태에서 4시간여 만에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74대와 소방 인력 500명을 긴급 투입했지만 화학사고인 만큼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연소 확대 방지는 다 절개를 했고요. 그래서 저 탱크 라인 안에가 한 10개 정도 탱크가 있었는데 그중에 지금 현재 정확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약 3개 정도가 지금 약간 손상이 된 것 같습니다. 불은 사고 발생 3시간 만인 5시 11분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탱크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내부에 정전기가 남아 있었고 인화성 증기와 만나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일산업에서는 지난 2004년 4월에도 원료 탱크 폭발이 발생해 근로자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17년 만에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같은 사고인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을 내놔야 하는 상황.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통합지원본부를 구성하고 대책과 피해자 지원에 나섰습니다. 어제부터 바로 지원 사항들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시민 안전 보험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요. 또 장례 절차라든가 이런 지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통합 관제 모니터링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동시에 구축해서 체계적으로 개인에 의한 그런 사고 방지 및 이런 사고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추도록 그렇게 하려 합니다. 사고 지점에서 10km 떨어진 여수시청 청사 하늘까지 검은 연기로 뒤덮을 만큼 피해가 컸던 이일산업 탱크 폭발 사고. 사고 지점은 다른 입주 기업들의 화학물질 저장고가 밀집된 곳이기도 했습니다. 화재 진압이 더뎠다면 2차, 3차 피해가 발생할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17년 전과 똑같은 사고를 낸 이일산업. 여수 산단 전체의 안전을 위한 특단이 강구돼야만 하는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남 무안에서 평소 다툼이 잦았던 친형을 살해한 7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74살 A씨는 지난 11일 아침 8시 50분쯤 무안의 한 마을에 사는 친형을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고 이웃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여수 거문도 해상에서 어선과 상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승선원 2명이 실종됐습니다. 여수시 재난안전상황실은 14일 새벽 3시 49분 완도군 여서도 동방 10해리 거문도 해상에서 27명이 탑승한
129톤급 대형 선망과 광양에서 중국을 향하던 7,500톤급 컨테이너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대형 선망 153 해승호가 침몰해 배에 타고 있던 승선원 27명 가운데 25명이 구조됐으며 2명이 실종된 상황입니다. 해경은 실종자 수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식사비 대리 결제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0일 윤 후보가 목포를 방문한 뒤 횟집에서 지역 원로 정치인과 민어회 만찬을 갖는 자리에서 회식 비용을 전 목포시의회 의장이 지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의 고발 조치로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 1대는 검찰에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정부가 어촌마을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어촌 뉴딜 300사업에 여수 지역 3곳이 선정됐습니다. 네, 사업 대상지로 꼽힌 작금항은 지난해 한 번에 고배를 마시고 재도전에 성공한 건데요. 주민들 주도로 어떤 특색 있는 사업이 진행될지 취재했습니다. 송하영 기자입니다. 여수 돌산읍에 위치한 작금마을. 이곳은 이달 초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어촌 뉴딜 300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한 차례 고배를 마신 뒤 재도전에 나선 작금마을은 낚시관광 체험장을 만드는 특색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어촌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의 낚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직판장에서 판매도 경험해 볼 수 있는 레저 어업 복합센터를 고안한 겁니다. 복합센터가 있다든지 직판매장이라도 있으면은 관광객들이 가면서 수시로 우리 특산물을 구입도 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팔 수도 있고 그런 여건들이 있으면 좋을 건데 여태까지 그런 것들이 없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번 누대를 통해서 그런 복합센터가 우리 마을에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 어촌 뉴딜 300사업 선정지에 투입될 사업비는 모두 199억 원. 또 다른 사업 대상지인 금천항과 화산항에도 특산물 사업장과 체험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주민 주도로 추진된 이번 뉴딜 사업이 또 다른 소득 증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고 천착장이나 방파제 등이 좋아지면서 산패에도 예방이 되고 이런 현상이 그다음에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실시되는 어촌 뉴딜 300사업. 여수시는 주민들의 기본 계획안을 토대로 해양수산부의 시행 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마을의 발전을 꿈꾸는 주민들의 염원으로 이뤄낸 여수 지역 어촌 뉴딜 300사업. 개선된 정주 환경과 어촌 마을의 특색을 살린 새로운 사업들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민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봉사를 40년 가까이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일 텐데요. 강진에서는 37년째 이웃을 위한 김장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 평소보다 많은 양의 김치를 만들지 못했는데요. 여느 때보다 못지않은 풍성함이 가득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남미륵사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지만 얼굴엔 미소가 가득합니다.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단단히 무장한 사람들이 김치를 버무립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주기 위해 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다 힘이 들 때면 노래도 부르고 새참도 먹으며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각 가정에 바쁘시고 그러는데 오늘 남미륵사 김장 봉사하러 오셔서 봉사원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웃 주민들한테 이렇게 좋은 김치를 나눠드리고 해서 너무 기쁩니다. 강진 남미륵사에서 만든 김치는 조금 색다릅니다. 사찰에서 만든 음식이다 보니 새우젓 등 재료가 들어가지 않고 홍시나 배 등 과일로 양념을 채웁니다. 남미륵사는 해마다 5만 포기 이상의 김치를 만들어 주변에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모일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고 배추와 양념 등 가격이 상승해 8,000포기의 김치를 만들었습니다. 37년 동안 이 봉사 나름의 우리 이웃과 지역 주민 따뜻한
훈훈을 남기고 싶어서 올해는 코로나잖아요. 코로나에 너무 지역 주민들이 힘들어요. 이번에 만든 김치와 함께 겨울 이불 등은 어려운 가정과 시설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40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이웃사랑 실천이 코로나19로 더 어려운 시기에 온정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에서 13일 24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58명이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순천 15명, 고흥 8명, 장흥 7명, 목포와 여수 5명, 무안 4명, 광양 3명, 구례와 화순, 한평, 진도에서 각각 2명, 장성과 신안, 영광에서 각 1명입니다. 이들 중 순천 확진자 9명은 순천 소재 한 교회발 감염인데요. 지난 12일 교인 1명이 부산을 다녀온 뒤에 최초 확진됐고 전수조사에서 지난 12일 5명이, 13일에는 9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전북 오미크론 확진자와 접촉한 뒤에 확진 판정을 받은 한평의 3명은 이날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확진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전남 지역에서는 이 확진자들과 관련해 17명이 오미크론 변이 의심 환자로 분류됐으며 이들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는 조만간 나올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학습 손실을 보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전남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학업 역량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역 전체의 중학교 18%에 해당하는 44개의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평가해 자기주도적 학습 가이드를 보급하며 학업 성취별 학습 방법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여수가 2등급, 순천이 5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여수시는 4등급을 받았지만 올해는 2단계 상승한 2등급을 받았는데요. 전국 시단위 지자체 75건 모두 1등급이 없기에 올해는 2등급이 최고 등급입니다. 여수의 경우 재세정 분야 외부 청렴도와 인사 업무 내부 청렴도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순천은 낙제점인 5등급을 받았는데요. 순천은 외부 청렴도 5등급, 내부 청렴도 4등급으로 지난해보다 한 단계씩 떨어져서 종합 청렴도 평가 최하위 5등급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기간 적발된 시청 공무원의 유흥주점 방문 사실과 투자 일자리과 팀장의 비리 등이 청렴도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키워드 뉴스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빈집인데요. 전국적으로 집값이 불안정한 상태죠. 전남 동북권도 부동산 조정 대상으로 지정되는 등 관리 대상에 올라와 있는데요. 순천시가 지역의 빈집을 보수해서 주변 시세의 절반 정도에 임대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입주 대상은 신혼부부나 대학생, 저소득층인데요. 사업에 선정되면 4년 동안 살 수 있습니다. 빈집 소유자에게는 리모델링 공사비의 절반을 지원해 주는데요. 내년 초 15가구가 입주하게 될 전망입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백신버스입니다. 강진군이 찾아가는 백신버스를 운행해서 지역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을 완료했답니다. 강진군은 보건소가 운영하는 치과와 물리치료 버스 2대를 활용해 하루에 2개면을 방문했고요. 최고 164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는데요. 강진군은 백신버스가 위탁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호응이 많았고 사전 예약 없이 당일 현장 방문 접종이 가능해 3차 접종률 상승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추가 접종 대상자의 접종 시기가 2차 접종 후 3개월로 단축되면서 보건소 감염병 관리팀으로 연락하면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재무 전라남도 체육회장이 10년 후가 더 핫한 광양 이야기를 주제로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광양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는 주민이 패널로 참여해 광양의 미래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시를 낭송하는 시간 등이 진행됐습니다. 김재무 전라남도 체육회장은 광양 출신으로 제9대 전라남도의회 의장과 제8대 부의장을 역임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